치매인 척했던 엄마의 유언장. 변호사가 읽는 순간 우리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날 변호사가 편지를 펼치는 손이 유난히도 무거워 보였던 이유, 그 안에 담긴 엄마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올해 54, 3남매 중 둘째 아들이자 어머니가 평생 마음 고생하셨던 장남입니다. 엄마는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치매 판정을 받으셨죠. 처음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으시고, 다음엔 집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손주 이름까지.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우리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엄마는 그저 멍하니 웃기만 하셨습니다. 나 이제 진짜 늙었나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엄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고요. 처음엔 저희 3남매 모두 엄마를 걱정했어요. 엄마 약은 챙겨 드셨어? 오늘은 치매센터 갔다 왔어? 낙상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걱정은 점점 거리두기로 바뀌었습니다. 누나는 엄마 병원 좀 같이 가주라. 이번 주는 바빠. 너가 좀 챙겨봐. 아니, 왜 맨날 나만 챙겨야 되는데? 엄마는 점점 짐이 되어갔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에게 우리는 점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죠. 어느 날 엄마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차려놓은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저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뭐해? 식사 안 해? 이거 너 좋아하던 반찬 맞지? 근데 내 이름이 뭐더라?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저를 잊은 걸까? 아니면 지금 장난을 치시는 걸까? 그땐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시작이자 끝이었단 걸. 그날 이후 엄마는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갔습니다. 밥은 2번씩 지으시고, 전날 입었던 옷을 냉장고에 넣으시고, 화장실 불도 켠 채 문을 열어놓은 채로 잊으시고. 엄마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 집에 불 나. 미안해. 나도 나 자신이 무서워. 그 말에 처음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리겠다면서 돈 계산은 또박또박 하셨어요. 약을 넣어두는 서랍도 늘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실 청소도 어김없이 매주 한 번씩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치매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건 초기에 흔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는 점점 전화를 하지 않았고, 막내는 엄마 이야기 꺼내지 말라며 짜증부터 냈습니다. 나 역시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한 끼 챙겨드리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래야겠니? 그 대답이 이상하게 맺히더군요. 엄마는 늘 내 말을 따르셨는데 그날은 유난히 눈을 피하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그냥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나중에 열어봐. 나는 그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아직도 엄마가 치매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엄마 방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애들 내가 다 안고 가야겠지. 그리고 이어진 조용한 흐느낌. 그날 이후 나는 엄마의 눈빛을 차마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해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없이 늘 그렇듯 조용하게, 마치 남의 집 문을 살짝 닫듯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임종 당시 곁에 있던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누나는 장거리 출장 중이었고, 막내는 그날 저녁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았죠.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준아,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저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오랜 지인 몇 분, 동네 교회 권사님, 그리고 우리 3남매. 누나는 흘리는 눈물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았고, 막내는 엄마가 이럴 줄 알았다며
더섭는 한탄만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 외로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한 명의 변호사가 조용히 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작은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누구의 소개도 없이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고 조말순님의 장남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어머님께서 남기신 문서가 있습니다. 사망 후 7일 이내에 개봉해달라는 유언에 따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서류를 받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 한 통과 유언장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장례 7일째 되는 날, 3남매가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낭독하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잃은 채 떠난 게 아니라 기억한 채 무언가를 남기고 떠났다는 걸. 장례 7일째 되는 날, 우리는 엄마의 집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흰 봉투 하나를 꺼냈고 그 안에서 2장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식 유언장이었고 하나는 엄마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그는 먼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을 때쯤 나는 아마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 앞에서 기억을 잃은 척, 치매인 척 해왔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의 진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말을 잃으면 이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할까? 그 대목에서 막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야? 치매가 아니었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의사에게는 증상이 의심된다는 말만 들었지. 확진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일부러 너희 앞에서 자꾸 있는 척을 했다. 내가 점점 사라져갈 때 너희가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처음엔 기대했다. 이 아이들이 날 더 아끼겠지. 하지만 그건 엄마의 착각이었다. 그 순간 누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입을 꾹 다물었고 나 역시 눈을 감은 채 그 편지의 문장을 마음으로 삼켰습니다. 내가 칫솔을 3번 바꿨을 때 그걸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일부러 물컵을 떨어뜨렸을 때 한숨을 쉰 건 너희였지. 내가 밥을 2번 지었을 때 치매네라고 말한 그 표정들. 엄마는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씩 마음을 지우기 시작했다. 너희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그저 기대를 접기로 한 거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심장을 찌르듯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제 엄마는 너희를 용서하려 한다. 왜냐하면 엄마가 기억을 놓지 않았기에 너희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편지 낭독이 끝난 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조용했던 거실엔 서류 넘기는 소리마저 크게 울렸습니다. 이 유언장은 3개월 전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고 조말순님의 자필 서명 및 녹음 자료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눈을 내리깔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조말순은 사망 이후 내가 소유한 모든 유동자산 및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나의 장녀에게는 예금 중 1천만 원을 남긴다. 그 아이는 가족 행사 외엔 연락이 없었고 가장 많이 웃으며 나를 지나쳤던 사람이었기에 그만큼의 마음만 남긴다. 누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진심이었단 말이야? 막내에게는 내가 평생 모은 적금 일부인 500만 원을 남긴다. 그 아이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대화는 가장 적었다. 내 목소리를 외면했던 시간만큼의 몫을 전한다. 막내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 챙겼다고 믿었던 걸 엄마는 달리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진 문장. 마지막으로 내 전 재산 중 집, 땅, 예금 통장, 보험, 현금, 귀금 속 일체를 둘째 아들 성준에게 남긴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가장 자주 원망했지만 가장 오래 내 곁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눈을 맞추고 내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 조말수는 이 유산을 단순한 보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사람다운 시간을 함께했던 한 사람에게 드리는 마지막 인사로 여긴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내게 유산을 몰아준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누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성준이 너랑 짰지. 막내도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둘이 짰구나. 너만 유산 가져가면 되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써내려간 그 문장들이 너무나 단호하고 명확하고 따뜻했기에 그 어떤 말로도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누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막내는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고 친척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혼자 유산 다 가져갔대. 엄마 치매라며 그걸 이용한 거 아니야? 그 집은 원래 큰딸 몫 아니었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변명할 힘도 없었고 엄마가 그런 시선마저도 예견하고 계셨다는 걸 편지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내게 건넸던 그리고 내가 미처 열어보지 못했던 그 작은 상자. 상자 안엔 오래된 사진 몇 장, 부스러진 손편지, 그리고 조그마한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자 녹음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의 목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준아, 이 파일을 듣고 있을 땐 아마 나는 내 곁에 없겠지. 내가 기억을 잃은 척 했던 건 너희가 나를 대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미안하고 또 고맙다. 가끔 내가 밤중에 내 방 앞에서 망설이던 그 발소리 다 들었단다. 욕실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문을 못 열고 돌아서던 것도 다 알았어.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넌 언제나 조용히 배려했지. 말은 툭툭 뱉어도 마음은 늘 따뜻했어. 그런 널 위해 내 마지막 하루는 온전히 기억한 채로 보내고 싶었단다. 나는 그 녹음을 수십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치매였던 게 아니라 기억을 잊는 연기를 하며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민낯을 보고 있었던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에 가장 조용히 가장 길게 곁을 지켰던 나에게 기억을 남긴 채로 떠난 거였다는 걸. 지금 나는 엄마가 남긴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엄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따뜻한 집이에요. 창틀엔 아직 엄마가 키우던 허브 화분이 남아있고 싱크대 옆 작은 선반엔 손때 묻은 조리도구들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가끔은 혼자 밥을 먹다 말고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누나와 막내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조용한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손쉽게 짐으로 여겼는지를 다시 돌아보라는 말이었는지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두셨거나 기억을 잃어가는 누군가를 곁에서 지켜보는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 잊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한 번쯤은 말없이 앉아 그분의 눈을 마주 봐주세요. 그 눈동자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억과 말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존재다. 그걸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엄마의 유언장 중 내 마음을 가장 깊게 찔렀던 한 줄이 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기억을 숨긴 거란다. 그 문장을 수십 번도 넘게 되뇌며 나는 내 삶을 다시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켰는지 조용히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못다 한 말을 미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작게 인사합니다. 엄마,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엄마, 오늘은 좀 외로웠어. 어쩌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엄마가 치매인 척했던 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벌이 아닌 기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아직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건 엄마가 기억을 놓지 않고 남겨준 기적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남깁니다. 그 문 앞에서 지금 조용히 노크해보세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가끔 생각해봅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치매인 척하기로 마음먹으셨을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 삼남매가 엄마를 점점 배경처럼 대하기 시작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나 바빠. 이따 전화할게. 아니 엄마, 그 얘긴 어제도 했잖아. 요즘엔 그런 걸로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말들을 무심히 내뱉던 우리 엄마는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말을 잃으면 이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할까? 그 말이 얼마나 아프고 쓸쓸한 질문이었는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엄마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기억을 노는 연기라는 방식으로 견뎌내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엄마와 상상 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나 어릴 적에 혼자 책가방 메고 가던 날 기억나? 그럼 내가 뒤돌아서 손 흔들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 엄마, 내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알아? 내가 너무 늙어 보여서 그랬다고 그날 내가 귓속말했잖아. 그 상상의 대화 속에서 엄마는 늘 내 기억보다 더 정확하게, 더 따뜻하게 나를 껴안아 줍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게 현실보다 더 현실 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런 상상의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 혹은 지금 곁에 계시지만 멀어진 듯한 어르신과 말입니다. 또는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미룹니다. 내일 전화하지, 주말에 얼굴 보러 가지 뭐, 좀 더 안정되면 같이 식사하자. 그 미루기가 쌓여서 어느 날 기억이 되지 못하고 후회가 되어 남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엄마, 뭐해? 딸아, 뭐하니?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그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위로와 사랑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면 부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안아줘도 괜찮아. 엄마는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껴안을 수 있도록 기억을 숨겨가며 사랑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음성 속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성준아, 엄마는 내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늘 알고 있었단다. 그 따뜻함을 이젠 너 자신에게도 조금 나눠주렴. 그 말이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늘 곁에 있는 사람은 늘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족에게, 친구에게 미루고 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세요.
고마워요.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그 세 단어만으로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들이 쌓이면 당신의 기억도 언젠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모두 간직한 채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사랑을 기억으로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 기억을 이제는 제가 지켜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자신만의 기억을 따뜻하게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